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면 익셉션을 유발하는 세부 동작 단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로 나눠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그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하다 한 과정에서 유발이 되는 그 익셉션의 실행 흐름에 대해서 이미 좀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리고 인터럽트로 인해서 유발이 되는 그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좀 많은데요. 외부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를 유발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자, 첫 번째 단계 보시게 되면은 커런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동작을 의미하냐면 어떤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세스가 어떤 그 동작을 하고 있는데 외부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는 그 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루틴을 실행을 하도록 이제 실행하죠. 자, 근데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자, 프로세스가 실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는 그 동작을 첫 번째 단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뭐 센서 인터럽트, 뭐 키보드 인터럽트, 그리고 뭐 터치 인터럽트, UART 인터럽트, 굉장히 그 각각 제품군의 특징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 인터럽트의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센서 인터럽트, 키보드 인터럽트, 터치 인터럽트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외부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를 유발을 하게 되면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이 정보를 감지하고 리스크5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가 유발이 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은 리스크5 프로세서는 이렇게 익셉션을 유발하는 동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동작을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리스크5 하트, 리스크5 프로세서는 익셉션을 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동작은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동작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 마이크로 아키텍처 레벨에서 처리가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요, 다른 그 익셉션을 유발을 하는 동작과 거의 유사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슈퍼바이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SPP, 슈퍼바이저, previous privilege, 요 비트 플래그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슈퍼바이저, exception,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그리고 슈퍼바이저 코즈 레지스터와 같은 이런 레지스터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자, 그리고 exception 벡터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붕괴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5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뭐 trap 벡터 어드레스라는 용어도 보시게 되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exception 벡터 주소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분기를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exception 벡터 주소에 있는 이제 어셈블리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데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exception 핸들러는요. 그 exception 벡터 주소에 존재하는 어셈블리 루틴을 뜻하는데요. 이 exception 핸들러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레지스터를 스택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이 동작을 왜 수행하게 되냐면요. 이 프로세스가 딱 그 실행을 하다가 이제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실행을 멈추고 이 exception 벡터 주소로 점프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네 번째 그 단계인 exception handler를 통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즉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 루틴, 뭐 일반적으로 인터럽트 핸들러를 실행을 뜻하죠. 해당 인터럽트에 대한 실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인터럽트가 유발이 돼서 실행을 멈춘 그 순간에 그 주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프로세스가 실행을 멈춘 그 순간에 레지스터 정보를 스택에 이렇게 푸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는데 대표적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실행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다섯 번째 단계가 수행이 되는데요. 자, 그 익셉션 유발이 된 그 순간에 주소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인터럽트가 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동작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럽트를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인터럽트는 그냥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로우에서 하이 그리고 하이에서 로우로 내려가는 그런 그 전기 신호를 인터럽트가 유발했다라고 감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 구간 동안 로우나 하이로 전기 신호가 유지가 됐을 때 이를 인터럽트로 감지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자, 근데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무엇인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동작을 멈추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뭐 팀장님이라든가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 되죠. 이와 같은 그 유발인자, 여러분의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짜증나는 무엇인가를 보통 그 이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됐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입장에서 뭔가 실행하고 있는데 근데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면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실행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프로세스 입장에서 실행을 멈춘 그 순간에 그 코드로 주소로 되돌아가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다른 그 synchronous type exception과 다른 점입니다. 자,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유발이 되는 exception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모리 오버트로 인해서 synchronous exception이 유발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콜로 인해서 exception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실행을 빨리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인터럽트로 인해서 실행이 멈춘 그 순간에 그 프로세스 주소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으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실행 흐름에 대해서는 또 이어지는 강의에서 계속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